감산민속단이 개묘년 새해를 맞아 지역의 평안과 건강, 다복을 기원하는 지신밝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달서구가 주최하고 달서문화재단이 주관한 2023 신년음악회가 지난 19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렸습니다. 김상덕 개인전 소택지의 군주들이 오는 31일까지 달서아트센터 갤러리 라온에서 전시됩니다.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이 학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 손끝의 기록전이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봉산문화회관 1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제12회 한울림 골목 연극제 무대게임이 2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한울림 소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19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감상민속단이 개묘년 새해를 맞아 지역의 평안과 건강, 다복을 기원하는 지신밝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신밝기는 음력 종초에 마을 공동신에 대한 의례를 치르고 마을의 안녕과 풍작, 그리고 가정의 다복을 기원하는 민속놀이로서 달서구에는 감상동이 유일하게 그 전통 문화를 계승해 가고 있습니다. 26일 펼쳐진 이날 지신밝기 행사에는 감상민속단을 중심으로 해상고택과 푸른방송을 돌며 주민들의 안녕과 함께 지역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특히 푸른방송 조광래 회장의 자택에 도착한 감상민속단은 간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는 축원 덕담을 풀고 고해산 조경재 회장의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는 해상관과 박물관을 한 바퀴 돌며 지신풀이를 했습니다. 또 푸른방송을 방문해 각 층 사무실과 방송실 그리고 아트홀을 돌며 푸른방송의 번창과 무사고를 기원했으며 사장실에 마련된 고사장 앞에서 축원 덕담을 풀었습니다. 한편 감상민속단은 음력 1월 지신밝기 행사를 시작으로 정월 대보름 공연과 마을 대동제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와 경로잔치 등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봉사와 주민화합에 앞장서며 지역의 고유문화 명맥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주최하고 달서문화재단이 주관한 2023 신년음악회가 지난 19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렸습니다. 500여 명과 함께한 이번 신년음악회는 개묘년 새해 희망찬 출발을 기원하고 대구의 중심 달서구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의미로 개최됐습니다. 공연은 무형문화재 이수자 등 전문 국악인들로 구성된 영남국악관현악단의 무대를 시작으로 소리꾼 김단희, 민정민이 들려주는 민요와 우리 귀에 익숙한 소리 공연으로 펼쳐졌습니다. 이어서 강령탈춤연구회의 사자춤과 미스트롯 출연자 정미애 가수의 무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며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흥과 희망 그리고 즐거움을 함께 선사했습니다. 또 마지막 엔딩 무대를 장식한 소리꾼 장사의 공연은 청룡홀에 모인 500여 명의 관객들에게 뜨거운 호응과 박수 갈채를 받으며 신년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공연을 준비한 달서문화재단은 코로나19의 어둡고 힘들었던 긴 터널을 지나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인 만큼 준비한 다양한 공연과 함께 힘찬 2023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상덕 개인전 소택지의 군주들이 오는 31일까지 달서아트센터 갤러리 라온에서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는 달서아트센터 갤러리 라온 기획전으로 작가의 심오하면서도 특이하고 기괴한 느낌을 주는 10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매력을 느끼고 동경하면서도 직접적으로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그리는 김상덕 작가의 이번 작품은 군인과 전쟁, 귀여우면서도 기괴한 것들, 겉보기엔 알록달록 화려하지만 미묘하게 불쾌하거나
아슬아슬하며 제어할 수 없는 혼란들을 표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지금 평면 회화 작업하고 있는 김상덕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어떤 취향의 이미지들을 작품 속에 그려서 표현하는 형태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택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습지 한 종류를 말하는 건데, 제가 작업을 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데 실제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들, 아니면 경험하기에는 너무 무서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의 불만이라고 해야 되죠. 욕구의 불만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는데, 이런 이번에 전시하고 있는 소택지의 군주들이라는 것도 어떤 괴물들이나 어떤 우울한 형태들, 뭔가 을씨년스러운 상황들이나 이미지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들의 욕구를 그림으로 그려서 이번에 전시에 표현하고, 그래서 전시 제목도 소택지의 군주들이라고 전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작품 속에 보여지는 이미지들은 어떻게 보면 기괴하거나 뭔가 폭력적인 장면들이 연상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대부분인데요. 남들한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뭔가 내 혼자서 좋아하는 취향들의 비밀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풀어서 사람들한테 노출시키는데, 뭔가 쑥스러워하거나 뭔가 너무 남사스러워서 말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작품으로 표현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 보는 관객들도 뭔가 작품을 보면서 그런 어떤 욕구의 해소나 해방감을 조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작품들의 제목을 짓는 걸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처럼 뭔가 짓궂은 농담이나 뭔가 좀 이질적인 그런 제목들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그걸 봄으로써 뭔가 약간 피식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시를 볼 때 제목들도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김상덕 작가는 1993년생으로 대구예술대학교 서양화가를 졸업하여 가창 창작 스튜디오, 영천 창작 스튜디오 레지던스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이 학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강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은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날 달서 목재문화관에서는 학부모와 자녀 24명이 참여한 목재문화관 체험교실에서는 시계 읽는 법을 배워요라는 주제로 나무를 이용한 목재 부엉이 시계 만들기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연신 나무를 다듬고 붙이고 두들기는 등 나만의 부엉이 시계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은 정월 대보름 삼색나물 만들기, 꽃말과 색으로 보는 하바리움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달서 목재 체험관에 처음 와봤는데, 달서구에 살면서도 이런 데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와서 간단하게 목재 부엉이 시계 뭐 이런 거 만들었는데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아이와 함께 또 오면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재현이 할 얘기? 바이바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비롯하여 오늘처럼 가족 단위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방학 보내시길 바라며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남부교육처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은 학부모 교육의 인식 개선과 함께 학부모에게 자녀 교육 역량 강화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앞으로도 특강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 교육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 손끝의 기록전이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봉산문화회관 일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지역을 근거로 대중미술의 새로운 시도와 가능성을 제시하는 또 다른 가능성, 손끝의 기록전이 봉산문화회관 일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회 제목인 또 다른 가능성 손끝의 기록전의 또 다른 가능성은 작가들이 창작 활동을 지지하고 논의한 주제 가지고 제시하는 특화된 전시 프로그램으로 대구와 경북 시각 예술가들을 초대 전시하면서 대중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리즈입니다. 또 2022년에 이어 2023년 손끝의 기록전은 하나의 장르별로 가능성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지역의 문형문화재 명장들이 참여하는 전통공예와 예술적 가치를 실험하는 현대 공예가들을 초대해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전통공예와 현대공예가 선보이는 가운데 전통공예에는 권정순, 김정숙, 김혜자, 전현호, 엄태조 작가와 현대공예에서는 고금화, 연봉상, 이상직, 정문환, 차정보 작가가 참여해 공예 작품을 선보입니다. 1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봉산문화회관 일전시실에서 열리는 또 다른 가능성 손끝의 기록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12회 한울림 골목연극제 무대게임이 2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한울림 소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연출가와 배우가 빈 무대 위에서 방백으로 서로의 감정을 전하는 제12회 한울림 골목연극제 무대게임이 한울림 소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제12회 한울림 골목연극제가 선보이는 무대게임은 2003년 몰리에르 최우수 극작가상을 수상한 극작가 빅토르 아임의 희곡으로 한울림 프로젝트팀의 언니아들이 새롭게 재해석해 연극을 펼칩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연극 무대게임은 유명한 연출가이자 작가인 이지영과 다시 무대 위에 멋있게 컴백하고 싶은 여배우 정선현이 연습을 하기 위해 간 어느 빈 극장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 스토리로 처음엔 서로 인상이 좋았지만 점차 서로의 말에 금이 가고 상대방에 대한 각자의 방백으로 무대를 채워나가는 이야기입니다.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두 배우의 진짜 같은 연기로 재미를 더하고 관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합니다. 2월 4일부터 2월 5일 주말 오후 5시까지 한울림 소극장에서 열리는 제12회 한울림 골목연극제 무대게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19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출산 지원 사업 확대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2023년 출산 지원 사업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사업을 펼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크게 달라지는 점은 난임부부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크게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소득 기준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 대상자의 지원 여부가 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앞으로 달서구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되며 모든 출산 가정은 신청 시 산후도우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임신 출산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달서구는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트라이크 유모차나 힘시트를 제공 중에 있으며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셋째야 100만원, 넷째야 200만원, 다섯째야 이상 5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 가정의 유축기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주차난 해소 행정력 집중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10일 대곡동 한실들 마을에 면적 4,912제곱미터 주차면 90면 규모의 큰골 주차장을 준공해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했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37억 중 국비 22억 확보로 조성된 큰골 주차장은 대곡지구 및 인근 상가의 주차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대곡지구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한동 한서 세각단 주차장 등을 조성했으며 대곡동 한실 초등학교 옆 공한지에도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또 달서구는 월광수변공원 이용객 주차 편의를 위해 공원 주변으로 주차장 4개소 주차면 453면을 확보했으며 2025년에 주차장 1개소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주차장 조성과 함께 민간부설 주차장 개방과 공유 사업도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민간부설 주차장 21개소 626면을 개방했으며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10개소 298면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제12기 블로그 기자단 위촉식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13일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2023년 달성군 제12기 블로그 기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은 온라인을 통해 사진 영상 기자 부문 지원서를 접수했으며 이후 심사를 거쳐 글쓰기와 촬영에 능한 지원자 총 7명을 블로그 기자단으로 선발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단은 지역 예술인, 주부, 프리랜서, 직장인 등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국민으로 보편적인 시민의 시각에서 달성군을 취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령대와 거주지 등을 고려해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7명의 블로그 기자단은 1년간 군정 소식 현장 취재, 화제의 인물 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등 5개 페이지에 게시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2022년 주소정보 업무 국무총리상 수상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소정보 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500만 원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 교육, 홍보, 시설관리, 국가지점번호 정비, 사물주소부여, 주소기반 산업창출시범 사업 참여 등을 종합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습니다. 평가에서 달성군은 주소정보 기반 시설 확충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주소체계 고도화에 중점을 둔 업무 추진 방식, 그리고 달성군 도로명 유래를 만화책으로 제작해 초등학생들도 도로명 주소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등 주소 정보 사용 활성화에 기여한 점들이 높게 평가되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경암중학교 재해재난 부호용 로봇 모형 제작 소식입니다. 경암중학교 한승옥 교사가 2022 융합교육온 페스타에서 융합교육 우수 수업 사례로 재해재난 부호용 로봇 모형 제작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주최로 열린 2022 융합교육온 페스타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코엑스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최됐습니다. 미래를 보다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학생과 교사, 연구진의 융합 교육 활동 사례와 성과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스팀 교사 연구회, 선도학교, 교원 연수팀 등이 참여해 교육활동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융합교육 교원 연수 과정에서 우수 멘티로 선정된 한승옥 교사는 17개 시도의 중학교를 대표해 재해재난 부호용 로봇 모형 제작에 관해 발표했으며 이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실천성과 사례로서 융합교육 누리집에도 수록됐다고 전했습니다. 한승옥 교사는 앞으로 융합교육 현장정책 전문협의회 참여 등을 기반으로 스팀 교육 역량을 함양해 미래 교육 실천과
창의, 융합적 인재 양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다사고, 자신의 진로와 연계한 소설 문집 출판 소식입니다. 다사고는 지난 5일 2022 진로 연계 책쓰기 문집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125명의 1학년 학생들은 지난 1년간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 영역에 대한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과정을 소설로 형상화한 문집을 출판하며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각 반의 저자 대표와 관련 교사들이 참석해 1학년 저자 대표들의 소감 발표와 간담회로 진행됐습니다. 1학년 신지아 학생은 이번 진로 연계 책쓰기 활동을 통해 나의 진로 적합성을 찾아가고 한 분야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출판된 책을 보니 큰 성취감을 느꼈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신한규 다사고 교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기회가 되어 기쁘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자신의 책을 쓰고 출판 기념회까지 이뤄낸 다사고 1학년 학생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사고 학생들의 진지한 고민과 즐거운 상상으로 풀어낸 125개의 이야기 문집들은 학교 내 도서관 및 각 반에 게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푸른 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 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1월 19일자 푸른 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 신문과 푸른 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 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2023년 고위험군 학대 피해 아동 및 부모를 지원하는 2023년 달서구 싹싹 지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싹싹 지키기 사업은 고위험군 학대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달서구 새싹 아동 지키기 사업과 비학대 행위자 부모를 지원하는 달서구 새싹 부모 지키기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은 7개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합니다. 2023년 새롭게 추진되는 달서구 새싹 부모 지키기 사업은 제3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에게 심리검사 및 치료, 양육 코칭 등을 지원합니다. 작년 한 해 제3자에 의한 아동 신고건은 달서구 아동학대 신고건이 7%로 비학대 행위자인 부모는 별다른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달서구는 부모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족 기능을 회복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달서구 새싹 아동 지키기 사업은 3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등 고위험 학대 피해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새싹 아동 지키기 사업은 2022년 9명의 아동에게 의료 지원 사례 연계, 양육 코칭 등을 지원해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달서구는 2023년 새싹 아동 지키기 사업비를 증액하고 보다 촘촘하고 세밀하게 아동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대구달 서소방서는 목욕 장업, 안마시술소 등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기상용 가운 비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이용객들이 옷을 챙겨 입다가 대피접기를 놓쳐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목욕 창업과 안마 시술소 등 탈의한 상태에서 활동하는 영업장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옷을 착용하는 시간을 절약하여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용 가운 비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진우 서장은 목욕 장업 등은 밀폐된 공간이기에 무엇보다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며 신속한 대피를 위해 목욕 장업 등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은 비상용 가운 비치 등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군립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방학 도서관에서 과학관 가기 등 관내 기관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방학 도서관에서 과학관 가기는 1월 지역 어린이들이 국립대구과학관에 방문해 전시 해설을 듣고 직접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초등 1에서 2학년, 초등 3에서 4학년 대상으로 2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생명의 진화관을 기획한 박사님의 해설을 따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생물 등을 알아보고 꿈나무 과학관 아이들 월드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유롭게 상상을 실현하는 시간을 가지며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2월 봄방학에는 진로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을 방문 탐방하여 아이들의 꿈의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달성군 보양사랑기부제 고액 기부자에 김병수 전 울릉군수가 첫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5대 울릉군의회 의원 및 제6대 의회 전반기 의장 민선 7기 울릉군수를 역임한 김병수 전 군수는 달성 합인면 출신으로 25일 달성군청을 방문해 보양사랑 기부제 최고 한도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고향인 달성의 발전에 감개무량하다며 달성군의 미래와 국민들이 윤택한 삶을 응원하기 위해 기부를 결심했다고 답례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500만 원을 기부한 김 전 군수를 포함한 80명이 1천여만 원을 기부해 달성 사랑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